최근 부동산 상황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황인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자, 황 기자, 최근 서울 부동산 상황부터 짚어볼까요? 네, 일단 그 서울 아파트값만 놓고 보면 22주째 연속으로 상승해서 오르고 있습니다. 네. 이 강남 상구와 성동구 상승세가 평균보다 2배 정도 높았습니다. 한 부동산 조사업체가 이 7, 8월에 계약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해봤더니 이 서초와 용산은 직전 최고가의 99%, 이 나머지 지역도 평균 90%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. 실제로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 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얼마 전 50억 원에 거래가 돼서 역대 최고가 기록을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. 이 오늘 기준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,534건으로 2020년 7월 11,000여 건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. 가격은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고 거래도 크게 늘었는데 이런 과열 현상 조금 진정될 수 있습니까? 네, 일단 다음 주부터죠. 그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됩니다. 네. 이 금리도 오르고 대출 한도도 줄어들게 됩니다. 이 밖에 지난 8.8 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로 서울에만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 공급 대책이 나와서 어느 정도 진정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앞서 이제 금통위에서 말했듯이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. 네, 그 전에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놓고 이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해서 더 이상 시중은행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적어졌습니다.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주 금통위에서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이처럼 이자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서울의 주택 공급이 여전히 충분치 않다 이런 신호가 여전하면 이 빚을 내서 서울 지분 사려는 수요 역시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다면 집값 역시 떨어지지 않고 오를 수 있다는 건데 네. 그러면 남은 카드가 있을까요? 일단 하나 말씀드릴 게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있습니다. 이게 지금 강남 상구와 용산 등 집값 급등 지역 전체에 적용하는 방안이 얘기되고 있습니다. 현재는 압구정과 대치, 여의도 등 일부 재건축 단지에만 적용이 돼 있습니다.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필요한 경우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. 이 밖에 은행권 자체적으로 한도를 줄이는 대책도 거론되고 있는데요. 일종의 LTV, 즉 담보 인정 비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 이 두 대책 모두 많은 빚을 내서 추가로 집을 사는 것을 막는 정책이라서 일정 정도 집값 억제에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. 네,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.